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강원도 농특산물이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소개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찾았으며 식품 관련 판로 개척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기준 강원도 내 독감 의심 환자가 유행 기준의 13배를 넘으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철원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장의 돼지 약 2,000마리를 매몰 처리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태백산 눈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올해 태백산 눈축제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함께하는 2023 설맞이 농특산물 전통식품 대전이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참가업체 총 140여 곳이 오는 15일까지 전통식품과 농특산물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강원 지역 지자체장도 행사에 방문해 강원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전소영 기자입니다. 횡성한우, 정선 약과, 속초 젓갈까지 강원 지역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특산물 판매 부스마다 사람들로 붐빕니다. 물건이 나오는 게 좀 대체적으로 좀 물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나왔어요. 뭐 과질 같은 거, 뭐 고기, 행성 고기를 사고 많이 샀어요. 강원 지역 상인들에게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에게 강원 특산물을 알리고 행사장을 찾은 식품 관련 바이어를 만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기회입니다. 농가의 농산물 가공하는 수준이 많이 좋아져서 단순하게 말리거나 빻거나만이 아니라 아주 새로운 식품들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제품도 선보여 드리고 또 맛있는 거 맛도 보시고 또 싸게 생산자 직거래를 통해서 물건도 사시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현장에 방문해 강원 농특산물과 전통식품의 우수함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설을 맞아서 강원도의 그런 농산물들 우리가 좀 판촉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직접 우리 군수님들 또 도지사인 제가 이렇게 직접 나섰습니다. 많이 오셔서 좀 강원도 아주 청정한 농산물 많이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보관 등 각 지역의 관광 명소와 특산물을 알리는 체험 부스도 열렸습니다. 방문객들은 직접 떡매를 들고 떡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경품 이벤트에 참여해 관광지 입장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 설맞이 우리 농특산물 전통식품대전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독감인데요. 지난달 마지막 주 기준 강원도 내 독감 의심 환자는 최근 5주 연속으로 늘고 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현황 그리고 독감 의심 환자 현황 정리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12일 0시 기준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207명입니다. 전날 대비 402명 감소했고요. 전주 대비로는 432명 줄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에 비해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282명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내 병상 가동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내 병상 가동률은 12일 기준 35.1%, 전체 병상 수 114개 중 40개가 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12월 다섯째 주 기준 병원을 방문한 환자 1,000명 중 61.6명이 독감 의심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유행 판단 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4.9명인데요. 이 기준을 대략 13배 초과한 겁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다섯째 주까지의 독감 의심 환자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전국적으로도 강원 지역에서도 독감 의심 환자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는 독감 바이러스 특성상 겨울철에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많이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바이러스의 전염이 훨씬 더 용이해서. 그러면서 독감뿐만 아니라 합병증까지 예방하기 위해선 독감 백신 접종이 최선의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원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선제적으로 철원군 가족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 4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서는 돼지 1,900여 마리를 매몰 처리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오전 11시 15분쯤 강릉시 내곡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0대와 인력 35명이 투입돼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현장 옥상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3시 20분쯤에는 강릉시 교동 한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4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겨울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태백산 눈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길 거리로 축제 준비가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태백시 문화재단 축제 운영팀 김태진 주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임님 먼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눈축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제30회 태백산 눈축제의 본 행사는 1월 27일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월 31일 화요일까지 개최되며 아쉬워하실 관광객분들을 위해 눈조각 전시는 2월 5일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태백산 눈축제는 이상한 동화나라 태백마을이라는 주제로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 연못과 태백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눈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 눈조각들이 태백산 국립공원 일원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진행되는 전국 대학생 눈조각 경연대회와 이글루 카페 운영, 다채로운 공연 및 관광객 노래자랑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대형 눈 미끄럼틀 및 얼음썰매 체험과 연날리기, 추억의 먹거리, 그리고 실내에서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축제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는데요. 먹거리 및 특산품 타운과 임시상가 부스를 마련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지연못에서는 이상한 동화나라 태백마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경관 조명과 유등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축제 기간 동안 황지연못 피아노 무대에서 다양한 야간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올겨울에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1월 기온도 높아서 좀 눈과 얼음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속되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예선만큼 눈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작년부터 지속적인 인공눈 제설 작업을 통해 필요한 눈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축제장을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눈조각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축제 관람 시에 좀 주의해야 할 사항들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태백산 눈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아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관광객 여러분들께서는 진행요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셔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고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태백시 문화재단 김태진 주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습니다. 장수가 축복이 아닌 시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차선영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맞은 중장년층은 노후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일단은 돈이겠죠? 경제적인 게 제일 많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돈이니까. 첫째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람되게 사는 게 그게 건강 유지하는데 그리고 노후 생활하는데 첫째가 되는 게 아닌가. 노후에 대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건강과 금전적 부분인 셈인데 시민들은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할까요? 취미활동이라든지 부미관리비 쪽으로 오히려 돈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1인 가구인데도 적어도 150 내지 2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150에서 200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생활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뉴스에 보니까 277만 원이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냥 쓰기 나름이지 않을까. 기본 생활하면서 뭔가 좀 즐겁게 생활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국민연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컸습니다. 노후에 생각해서 그 외에 뭐 작은 상조나 우체국 같은 작은 보험을 들고 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2의 그런 거를 조금나마 들어둬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뭐 개인연금 뭐 그런 거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매달 나오는데 좀. 기대 수명이 크게 늘고 기대보다 빠른 은퇴, 연금 수령액 부족 등으로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이제 또 요새 계속 금리랑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데 더 빠듯해지니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그런데 더 받아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덜 받는다는 게 좀 약간 불만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젊은 층 사이들에선. 찬성입니다. 공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되지. 그렇게 가려면은 더불어 사는 이런 사회, 그게 하나의 공유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보다 그 윤택한 삶을 위해서는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데 찬성을 하고요. 평균 수명이 너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의 지급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최근 물가 급상승 등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민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강릉소방서가 지난해 화재와 구조, 구급 활동 등으로 하루 평균 69차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소방서는 지난해 출동 건수가 총 2만 5천여 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6.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화재가 1.9건, 구조 5.5건, 구급 31.9건 등이었습니다. 화재 출동은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인명피해는 14명으로 42%, 또 재산피해는 옥계 대형 산불 등으로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12일 속초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7.2도를 기록하면서 기상관측 이래 1월 중 가장 따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2일 동해안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7도 내외를 기록해 1월 최저기온 급값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